언론들은 범행 동기 또 범행 원인과 관련해서 일단 이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해자는요,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은 맡지 않고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흘 전에도요, 교내에서 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주의를 긴장시켰다, 이렇게 또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만에 하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어제 참변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뒤늦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시 교육청이 오늘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요. 가해 교사는 범행 나흘 전에도 교내에서 동료 교사들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있던 가해 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고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 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이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측은 대전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문의에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아서 휴직했다라는 사실은 교육청 등이 공식으로 확인해 주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 정신질환이 이번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추후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해 프로파일러 등 이 전문가들은요, 이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 이 부분적인 계획성이 보인다면서도 학교 측이 가해자의 폭력성 등 이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복직을 시킨 점, 그리고 복직 후에 위험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분적인 계획성, 예를 들면 흉기를 준비하겠다는 등 뭐를 준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속이 폭력성이 노출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아무래도 좀 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의 위험 증상이 결국은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었고, 그런데 학교가 복직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복직이 된 다음에도 결국은 구성원들의 지금 위험 관리는 학교에 책임이 있는데 그걸 책임 방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오늘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전시 교육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가해 교사는 휴직 신청 전에 담임 교사를 맡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당초 6개월 질병 휴직을 할 예정이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청은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조기 복직을 허용했다고 했고요. 이 휴직을 한 차례만 했기 때문에 질병휴직 심의까지 열어야 할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전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최근 범행 며칠 전 교내에서 이 소동을 일으켰던 상황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범행 닷새 전에는 가해 교사가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 일부를 부순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일부 교사가 이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던 가해자를 향해서 함께 퇴근하자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가해 교사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소동과 관련해서 사건 당일인 어제 오전 이 2명의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에 대한 조치 등을 학교 관리자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치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 대전시 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해서 숨진 김하늘 양을 추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도 애도를 표하면서 관계기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냐면서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하늘 양의 할머니는 저희 TV조선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직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애절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 그럼 애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지도 없는 거죠. 선생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여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서 흉기로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아직 전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지금 대전시 교육청이 언론의 공식 브리핑에서 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 병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질병휴직까지 했었다. 그런데 당초에는 6개월 쉬기로 했었는데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이번 사건의 전조로까지 어떻게 보면 여겨지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저질렀다. 그래서 장학사까지 사건 당일에 보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사실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과연 학교 측, 그다음에 그 인력을 관리해야 될 상급기관인 교육청은 아무 책임이 없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고 하늘나라로 간 그 김하늘 양에게 참 뭐라고 명복을 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로도 부족할 것 같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유족들께도 어떤 위로의 말씀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하고 논의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겁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일단은 이 가해 교사가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걸 사유로 질병휴직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조기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터부시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복직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사유가 해소됐는지에 관한 심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동의 인권과 성인의 인권이 충돌하면 아무래도 성인이 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해 교사는 수일 전에도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니 이런 것들을 그 전조를 유심히 보고 행정 입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상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거친 다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도하거나 모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가 정신건강상의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의 의무도 있지만 보호의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 친권자인 보호자에 준해서 학교에 있는 동안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은 그 안전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비슷한 상황, 이런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늘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이게 좀 병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법 체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체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이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또 범죄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을 하지만 그 외에 지금과 같은 학생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법제상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을 때 학교도 교육청도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 조치를 통한 분리 조치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심사를 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런 급박한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교육당국 또 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좀 고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